충청북도 제천의 겨울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나지막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른한 살 한금순 어르신은 그 밤에도 천장 무늬만 세고 계셨습니다. 몸은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밤새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가게는 괜찮을까? 지난달에 딸한테 했던 그 말은 너무 심했나? 옆집 잔치에 부조를 그만큼만 한 것이 흉이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꼬리가 또 다른 걱정을 물고 왔습니다.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지요? 불은 껐는데 머릿속 불은 꺼지지 않는 밤, 몸은 쉬는데 마음만 혼자 밤길을 달리는 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놀라운 숫자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2250명의 하루를 실시간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 47%, 그러니까 거의 절반 동안 마음이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시간이 길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몸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그날의 행복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사람들의 걱정을 한 달 동안 전부 받아 적게 하고 그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가 밤새 끌어안고 있는 걱정의 열에 9은 끝내 오지 않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보다 먼저 무거워지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데에도 밥 짓는 법처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금순 어르신이 꼬박 한 해에 걸쳐 몸에 익힌 7가지 연습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만 곁에 두시면 준비는 충분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먼저 한금순 어르신이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는지부터 말씀드려야 그 밤의 무게가 제대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40에 가까이 제천 중앙시장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파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갈고 손이 얼어 터지는 겨울에도 좌판을 폈습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남편분은 10여 년 전에 먼저 떠나 보내셨고요. 그 세월 동안 어르신에게 쉰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달리는 법은 지겹도록 배웠는데 멈추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의 마음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창고가 하나씩 있습니다. 말 못하고 삼킨 세월이 쌓인 창고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못해본 자식이었고 자식들 앞에서 무섭다는 말을 못해본 부모였습니다. 살림이 어려워도 어렵다 소리 한번 시원하게 못했고 몸이 아파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괜찮다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속상한 일은 혼자 부엌에서, 혼자 논둑에서, 혼자 버스 뒷자리에서 사귀었습니다. 그 세월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고에 들어간 것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한가해진 밤에 하나씩 문을 두드립니다. 한금순 어르신의 새벽 3시 손님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돌보자는 말은 우리가 약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미뤄둔 창고 정리를 이제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집안 살림은 그렇게 부지런히 하면서 마음 살림은 반백년 묵혀두지 않으셨습니까? 장독은 철마다 닦으면서 마음독은 한 번을 못 열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서두르지 말고 우리 속도로 하면 됩니다. 창고가 하루에 쌓인 것이 아니듯 정리도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행인 것은 정리에는 연장이 필요한데 그 연장들이 하나같이 값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과 종이 한 장과 말 몇 마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쓸 연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가을 어르신은 무릎이 많이 상해서 좌판을 접으셨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좀 쉬시라고 편히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도 처음에는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보고 낮에 연속극도 보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쉬기 시작하자 마음이 오히려 더 바빠진 것입니다. 새벽 장사를 하던 몸은 습관처럼 3시면 눈이 떠졌고 일어나 할 일이 없어진 그 시간에 걱정과 후회가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은 자꾸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 사이를 오갔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별일 아닌 일에 눈물이 났습니다. 걱정이 된 딸 미영 씨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심장도 검사하고 피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괜찮았습니다. 의료진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 지쳐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평생 달리기만 하신 분들이 멈추는 순간에 오히려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가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몇 주씩 이어지거나 마음이 가라앉아 밥도 넘기기 힘든 지경이라면 그때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병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연습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를 받쳐주는 밑돌 같은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뜻밖에도 동네 복지관 게시판이었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복지관 벽에 마음 돌봄 교실이라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코웃음을 치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무슨 수로 돌보나 마음이 무슨 화분인가 싶으셨답니다. 그래도 딸이 하도 권해서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에서 배운 첫 번째 연습이 어르신의 새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이것입니다. 하루에 3번, 딱 1분씩 멈추는 것입니다. 너무 시시하게 들리시지요?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실의 진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어르신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옛날에 장에 다녀오시던 우리 어머니들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몇십 리 길을 걸을 때 어머니들은 고갯마루마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보따리가 가벼워서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목이 상하고 숨을 고르지 않으면 다음 고개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마음은 고개를 넘을수록 점점 무거워지다가 끝내는 새벽 3시에 주인을 깨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머릿속 생각은 이렇게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의 되새김질이라고 부릅니다. 소가 낮에 먹은 풀을 밤에 꺼내어 씹고 또 씹듯이 우리 마음도 지나간 걱정을 자꾸 꺼내어 씹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은 씹을수록 소화가 되지만 걱정은 씹을수록 소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몸집이 커집니다. 머릿속에서 세탁기가 밤낮 없이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빨래는 그대로인데
물만 점점 흐려지는 세탁기 말입니다. 그 세탁기를 끄는 단추가 바로 하루 3번의 멈춤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난 뒤에 1분, 점심을 드시고 난 뒤에 1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분입니다. 그 1분 동안 하실 일은 3가지뿐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섭니다. 그리고 두 발바닥이 방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천천히 3번 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구나 하고 다시 발바닥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시시해 보이는 이 일분에 사실은 과학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쪽 연구진이 이런 짧은 마음 연습을 8주 동안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불안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눈에 띄게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8주면 2달입니다. 2달의 짧은 연습으로도 뇌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나 싶으실 텐데 뇌는 70이 넘어서도 연습한 만큼 바뀝니다. 그러니 늦었다는 말은 적어도 마음 앞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2분 서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어르신은 이상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하루 종일 돌던 머릿속 세탁기가 그 1분 동안만큼은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조금씩 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도 쉼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아셨다고 합니다. 40년 새벽 장사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1분 멈춤에서 배우신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멈추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달려야 자식들 입에 밥이 들어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집도 우리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 점은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철이 바뀌었습니다. 달리는 것이 효도였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잘 멈추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몸을 위해 하루 3끼 밥을 챙기시듯 마음을 위해 하루 3번 멈춤을 챙겨주세요. 시간은 다 합해야 3분이고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자주 부딪히는 고비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멈추고 눈을 감았더니 생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시끄럽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발견입니다. 방이 원래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있던 시계 소리가 텔레비전을 끄니 비로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럽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생각 바깥에 한 발을 딛고 서신 겁니다. 생각에 완전히 잠겨있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이 시끄럽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요. 그러니 시끄러운 날일수록 잘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을 쫓아내려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저 발바닥으로 한번, 숨으로 한번 자리만 옮겨주시면 됩니다. 깜빡 잊고 지나가는 날이 많다는 분들께는 좋은 요령이 있습니다. 멈춤을 시계가 아니라 살림에 붙이는 것입니다. 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가 날 때 1분, 믹스 커피물이 끓기를 기다릴 때 1분, 빨래를 널고 난 자리에서 1분, 이렇게 매일 반드시 하는 일 뒤에 붙여두면 살림이 알아서 종을 쳐줍니다. 마당이나 베란다가 있으시면 거기 서서 먼 산이나 하늘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방 안이면 방 안대로
충분합니다. 남의 눈 걱정하실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잠깐 서 계신 것으로 보일 뿐이니 우리끼리만 아는 운동인 셈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이 연습이 특히 요긴합니다. 혼자 계시면 하루 종일 말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안으로만 도는 날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하루 3번의 멈춤이 하루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아침 멈춤은 하루의 문을 여는 인사, 점심 멈춤은 오전에 짐을 부리는 쉼, 밤 멈춤은 하루를 개켜서 서랍에 넣는 마무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두면 혼자 있는 하루에도 마디가 생깁니다. 마디 없는 대나무는 크게 자라지 못한다고 하지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디가 있어야 하루가 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 세대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가장 가난하던 시절에 태어나 세상에서 가장 바쁜 반백년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논밭에서, 공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부엌에서 앉을 새 없이 달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맞는 길이었습니다. 멈추면 식구가 굶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몸에 새겨진 달리기 버릇이 달릴 일이 끝난 뒤에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금순 어르신의 새벽 3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장사는 접었는데 몸속 시계는 여전히 좌판을 펴러 일어나고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걱정해야 하루를 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는 연습은 사치가 아닙니다. 반백년 달려온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배워야 할 새 살림입니다. 자전거를 반평생 탄 사람도 브레이크 잡는 법은 따로 익혀야 하듯이 말입니다. 멈춤이 어느 정도 몸에 붙자 마음 교실에서는 2번째 연습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설명하려면 먼저 그림 하나를 마음에 그려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은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이 바로 감정입니다. 기쁨도 구름이고 서운함도 구름이고 미움도 불안도 다 구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시커먼 비구름이 지나가도 하늘 자체가 더러워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왔다가 반드시 갑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구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늘이 아니라 구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째로 서운함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름을 구름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뜻밖의 쉽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 하늘에 서운함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미움이면 미움, 불안이면 불안, 억울함이면 억울함, 그대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꾹 눌러 참는 것도 아니고 버럭 터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을 불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일이 뇌 안에서는 큰일을 해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속상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뇌를 촬영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한 사람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뇌 부위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는 감정을 말로 이름 붙이게 했더니 그 부위의 불길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감정은 이름이 불리는 순간 나를 삼키던 파도에서 내가 바라보는 물결로 바뀝니다. 한 걸음 물러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금순 어르신이 이 연습을 제대로 써먹은 것은 지난 설이었습니다. 명절에 아들 4식구가 왔다가 하루 만에 처가에 간다며 일찍 일어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르신은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른 채 웃으며 배웅하고 그날 밤부터 며칠을 그 장면만 되새기며 뒤척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어르신은 속으로 가만히 말했습니다. 아, 지금 서운함 구름이 크게 하나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목까지 차올랐던 것이 반쯤 가라앉더랍니다. 서운함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운함에게 이름을 붙여주니 서운함이 어르신을 통째로 끌고 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날 밤 오랜만에 자정전에 잠드셨다고 합니다. 이 이름표 연습을 한 단계 깊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달력 귀퉁이나 공책에 딱 반 줄만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컸던 구름 하나의 이름과 그 구름이 왔던 까닭을요. 이를테면 이렇게요. 서운함, 아들, 전화가 짧아서, 불안, 검진 날짜가 다가와서. 길게 쓰실 것 없습니다. 반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반줄이 쌓이면 놀라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자주 오는 구름이 어떤 종류인지, 그 구름이 주로 어느 하늘목에서 생기는지가 지도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날씨를 미리 아는 사람이 우산을 챙기듯 내 마음의 장마철을 아는 사람은 미리 마음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운함인지 화인지 도무지 말로 잡히지 않는 날이지요. 그런 날은 감정 대신 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정은 반드시 몸 어딘가에 먼저 도장을 찍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목이 메는지, 뒷골이 당기는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그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만 말해줍니다. 아,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봐주는 것 자체가 절반의 일이니까요. 아이가 우는 까닭을 몰라도 일단 안아주면 울음이 잦아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하늘에 오는 대층 구름은 크게 보면 삼형제입니다.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사는 걱정, 남 때문에 생긴 일을 곱씹는 원망, 그리고 지나간 내 일을 두고두고 때리는 자책. 첫째는 내일에 살고, 둘째는 남에게 살고, 셋째는 어제에 삽니다. 셋 다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정작 오늘 여기에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삼형제를 하나씩 다루는 연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우리 집 하늘에는 어느 형제가 제일 자주 오는지 가만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단골이 다르거든요. 단골을 알면 연습도 그쪽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연습입니다. 이번에는 숨 이야기입니다. 마음교실 진행자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할 때 숨이 어떻게 되는지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맞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면 숨은 저절로 얕고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길은 놀랍게도 반대 방향으로도 뚫려 있습니다. 숨을 일부러 깊고 느리게 바꾸면 마음이 그 숨을 따라 가라앉는 것입니다. 마음은 말로 타이르면 종처럼 듣지 않지만 숨으로 타이르면 신기할 만큼 순순히 듣습니다. 여기에는 요즘 나온 반가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2023년에 발표한 실험인데요. 111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딱 5분씩 한 달 동안 숨쉬기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 바로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호흡이었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끝에 한 번 더 살짝 들이쉰 다음 입으로 아주 길게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한숨을 정성 들여 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뒤 이 호흡을 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명상만 한 사람들보다도 기분이 더 좋아지고 불안이 더 줄고 평소 숨쉬는 속도까지 느긋해져 있었습니다. 이유도 밝혀져 있습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서 쉬어라,
이제 안전하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 켜집니다. 심장이 느려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몸 전체가 전쟁 준비 상태에서 저녁 밥상 앞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시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들이쉼 끝에 한 번 더 짧게 콧숨을 보태 가슴을 마저 채웁니다. 그리고 입을 조금 벌려 들이쉴 때보다 2배쯤 길게 후 하고 끝까지 내쉽니다. 이것을 5분 동안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계를 보기 번거로우시면 20번쯤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언제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연습인 하루 3번 멈춤과 짝을 지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멈춤에 이 긴 날숨을 이어 붙이시면 몸이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한금순 어르신은 이 호흡을 새벽용 비상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걱정이 밀려오면 불도 켜지 않고 누운 채로 긴 날숨을 20번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잠드는 날이 많아졌고 잠이 안 오더라도 최소한 가슴 두근거림은 가라앉더라는 것입니다. 이 호흡에 대해 자주 나오는 물음 몇 가지도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하다가 어지러우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멈추고 평소 숨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호흡은 힘을 써서 크게 쉬는 운동이 아니라 힘을 빼고 길게 내쉬는 쉼입니다. 욕심내어 가슴이 뻐근할 만큼 들이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들숨은 평소보다 조금만, 날숨은 평소보다 넉넉하게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콧속이 답답한 날은 2번 들이쉬는 것을 생략하고 그냥 편하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기만 하셔도 효과의 뼈대는 같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해 바닥에 앉기 어려운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아예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숨은 자세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다만 평소 숨이 자주 차거나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면 새로운 호흡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니시는 병원에 한번 여쭈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긴 날숨은 밤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쓸 자리가 참 많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이름 불리기를 기다릴 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조마조마한 몇 분에 소리 나지 않게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은행 창구 앞줄에서 버스가 막히는 길 위에서 자식과 통화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그 순간에도 좋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한숨 한번 쉬는 것으로 보일 뿐이니 언제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 속 약인 셈입니다. 옛 어른들이 화가 날 때 숨 한번 크게 쉬고 말아라 하셨던 것이 알고 보면 다 과학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돈 안 들고 약국 안 가도 되는 진정제가 처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도 들어 있고요. 네 번째 연습은 어르신 표현을 빌리면 걱정을 2칸으로 나누는 살림법입니다. 이 연습을 배우던 날 진행자는 칠판에 큰 숫자 하나를 적었다고 합니다. 91%.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연구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걱정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에게 열흘 동안 떠오르는 걱정을 전부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걸쳐 그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적어낸 걱정 가운데 91%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의 9이 헛걱정이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머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열의 하나 가운데서도 3건의 한 건꼴로는 결과가 걱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적어낸 걱정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목소리가 큰 거짓말쟁이였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걱정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걱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살림 걱정, 다 살아있으니 하는 걱정입니다. 문제는 걱정의 양이 아니라 걱정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두 칸 나누기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세로로 줄을 하나 긋습니다. 왼쪽 칸 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적고 오른쪽 칸 위에는 내 손을 떠난 일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걱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두 칸 가운데 한 곳에 적어 넣습니다. 날씨 걱정, 나라 걱정, 남의 집 걱정은 대부분 오른쪽 칸으로 갑니다. 오른쪽 칸이 다 차면 그 목록을 소리내어 한 번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오늘 내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두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열어보시면 신기하게도 그 걱정들 대부분이 이미 철지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91%라는 숫자를 여러분의 서랍이 직접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왼쪽 칸은 다르게 다룹니다. 왼쪽에 적힌 일 가운데 오늘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고르고 그것만 오늘 합니다. 걱정은 머리로 100번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한 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한금순 어르신의 서랍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은 아들 가게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몇 해 전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 어르신은 밤마다 그 가게 문 닫는 상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두 칸에 나누어 보니 분명해졌습니다. 가게 월세와 손님은 어르신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반찬 몇 가지 솜씨를 알려주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서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 그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나머지를 서랍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못 믿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믿어서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힘을 믿는다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들 마음에도 비로소 바람이 잘 통합니다. 우리가 밤새 걱정으로 지새운 얼굴을 보이면 자식들은 또 그 얼굴이 걱정되어 잠을 설칩니다. 걱정은 그렇게 식구 사이를 도는 것이라서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서랍을 닫아 주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걱정 서랍에 대해서도 물음이 많아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갑자기 밀려오는 걱정은 어떻게 하느냐? 밤 걱정에는 규칙을 하나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밤에 온 걱정은 그 자리에서 다루지 않고 아침 장부로 넘긴다는 규칙입니다. 머리맡에 수첩을 하나 두시고 걱정이 찾아오면 낱말 몇 개로만 적어둡니다. 가계, 검진, 부조 이렇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접수했으니 심사는 내일 아침에 하겠다. 밤은 걱정을 심사하기에 가장 나쁜 시간입니다. 몸이 지쳐 있어 무엇이든 실제보다 2배는 무겁게 보이거든요. 같은 걱정도 아침 밥상 앞에서 보면 몸집이 반으로 줄어 있는 것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둘째, 건강 걱정처럼 덩치가 큰 걱정은 어느 칸에 넣느냐, 이런 걱정은 통째로 넣으려 하면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을 쪼개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라면 결과 자체는 내 손을 떠난 일이니 오른쪽 서랍으로 보냅니다. 대신 왼쪽 칸에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조각을 적습니다. 검진 날짜 확인하기, 여쭈어 볼 것 2가지 적어가기, 오늘 저녁 30분 걷기 이렇게요. 큰 걱정일수록
오른쪽에 맡기는 몫은 크게, 왼쪽에서 하는 몫은 작고 또렷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입니다. 걱정이 태산이어도 오늘 옮길 돌은 한 개면 됩니다. 셋째, 서랍에 넣었는데 자꾸 다시 꺼내진다는 분들, 당연한 일이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40년 된 습관이 종이 한 장에 하루아침에 물러날 리 없습니다. 다시 꺼내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순간, 아, 또 꺼냈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고 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번 꺼내면 10번 도로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길이 나듯이 마음의 길도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서랍을 열어보는 날을 아예 요일로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일요일 저녁 지난 서랍을 열어 오지 않은 손님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그 몇 분이 다음 한 주의 밤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걱정의 정체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 연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것은 사람 마음에 관한 연습입니다. 마음교실에는 어르신 말고도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올라와 자식 곁에 사시는 76살 최판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우체국에서 편지를 돌리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짐은 걱정이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30년 지기 동창에게 목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일이 있는데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그 생각만 하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선가 두 다리 뻗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정작 밤잠을 설치는 것은 자기라는 겁니다. 진행자가 그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저 사람이 아프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독은 상대의 몸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의 몸속을 돕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창은 최판술 어르신의 밤을 전혀 모릅니다. 그 밤을 사는 것은 어르신 혼자입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선심이 아니라 내 몸에서 독을 빼내는 내 살 길입니다. 사람 마음의 짐에는 원망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남의 눈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오래 남의 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남부끄럽지 않게 키우느라 이웃에게 흉 잡히지 않으려 잔칫집 부조 액수 하나에도 몇 밤을 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덕에 체면은 지켰지만 마음은 늘 남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남의 인정을 바라며 사는 마음은 열쇠가 바깥에 달린 방과 같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남이니 그 방에 사는 사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젊어서는 그 방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남의 평판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순이 넘으면 박수는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의 방법은 두 겹입니다. 먼저 무례한 말을 만났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버스에서, 때로는 식구에게서 가시돋친 말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쏘아붙이면 그 순간은 시원해도 그 가시는 결국 내 마음에 와서 박힙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과 입 사이에 23번짜리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첫 숨에는 지금 내 얼굴이 달아오르는구나 하고 몸을 알아차립니다. 둘째 숨에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내 남은 하루를 통째로 내어줄 것인가? 셋째 숨에 답을 고릅니다. 부드럽게 한마디 하고 말든지 자리를 옮기든지 그냥 두든지 어느 쪽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번의 숨 동안 선택권이 상대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무례는
상대의 날씨입니다. 그 날씨에 내 하루의 날씨까지 내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으면 속에 쌓여 병이 되지만 다스리면 내 힘이 됩니다. 두 번째 겹은 아침마다 하는 짧은 한마디입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나에게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애쓰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낯간지럽습니다. 최판술 어르신은 첫날에 거울 앞에서 헛기침만 3번 하고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남의 칭찬은 지나가는 바람 같아서 그때뿐이지만 내가 나에게 해주는 인정은 방구들 같아서 은근하게 오래갑니다. 몇 주 뒤 최판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편지만 배달했는데 이제야 나한테 오는 편지를 하나 받은 기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동창 이야기를 하시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남의 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나이에 유난히 아픈 자리 하나를 더 짚겠습니다. 바로 견주는 마음입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온 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했던 적 없으신지요? 누구는 자식이 어디에 산다더라. 누구는 어디를 다녀왔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정정하더라. 웃으며 듣고 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내 살림과 내 자식과 내 무릎이 자꾸 저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젊어서의 비교는 그래도 분발이라도 시켰지만 이 나이의 비교는 대개 서글픔만 남깁니다. 지나온 세월은 이제 바꿀 수 없는데 저울질만 남으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보면 그 저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모임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저마다 자기 살림에 벼뜨는 쪽만 꺼내놓은 것입니다. 그 집 뒷안에 어떤 그늘이 있는지는 아무도 꺼내지 않지요. 남의 볕과 내 그늘을 견주니 셈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교실에서는 남의 잣대 대신 저녁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3가지 잣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오늘 내 몸을 너무 부리지는 않았는가? 둘째, 오늘 내 마음이 금마채로 방치되지는 않았는가? 셋째,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이 3물음에 그런대로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날은 남이 뭐라 하든 잘 산 하루입니다. 남의 눈은 잣대가 100개라 다 맞출 수도 없지만 내 잣대 3개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이 3가지로 재어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훨씬 후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박한 채점관이었으니까요. 원망 이야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큰 원망은 대개 작은 서운함을 제때 말하지 못해 곳간에 쌓인 것입니다. 특히 식구 사이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짧게 끊어서 서운하고 딸이 김치를 가져가며 고맙다는 말이 짧아서 서운하고 며느리의 말투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을 입 밖에 내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꾹꾹 눌러 담아 왔습니다. 문제는 눌러 담은 서운함이 없어지지 않고 곳간에서 원망으로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명절에 엉뚱한 일로 뚜껑이 열리면 자식들은 영문을 모르고 우리는 평생 참은 것이 서러워 눈물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운함은 묵히지 말고 작을 때 부드럽게 내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령은 딱 하나, 상대를 겨누지 말고 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전화를 그렇게 빨리 끊니? 하면 상대를 겨눈 말이라 방패부터 올라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봅니다. 목소리 좀 더 듣고 싶었는데 끊겨서 엄마가 좀 서운했다. 같은 마음인데 앞에 말은 싸움을 부르고 뒤에 말은 사과를 부릅니다. 겨누는 말은 화살이 되고 내놓는 말은 손이 됩니다.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전화보다 문자로 먼저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짧게
서운했다는 말과 보고 싶다는 말만요. 신기하게도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을 말로 내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눈치로 살피던 마음을 이제 글자로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서운함이 말이 되어 제때 나가면 곳간에 원망이 쌓일 자리가 없습니다. 원망 청소보다 나은 것이 원망이 생기기 전에 환기입니다. 여섯 번째 연습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벌 주는 버릇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마음 교실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오래 국수집을 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물러나신 68살 김옥분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이분의 짐은 후회였습니다. 20몇 해 전 살림이 가장 팍팍하던 시절에 대학 안 가고 가게 일을 돕겠다는 아들에게 모진 말을 퍼부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벌써 다 잊고 곁에서 국수를 말고 있는데 정작 어르신 혼자 그 말을 20년 넘게 곱씹으며 자신을 때려온 것입니다. 못난 어미였다고. 그때 내가 왜 그랬느냐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방 하나 없는 분이 계실까요? 지나간 일을 꺼내어 자기를 때리는 밤의 방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못합니다. 이웃이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줍니다. 그런데 유독 나 자신에게만은 20년 전 실수를 오늘 일처럼 꺼내어 매를 듭니다. 자책은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드는 매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매를 맞고 건강해지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고 살림 일으키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인색했습니다. 칭찬 한 번을 못 해주고 실수 하나는 평생 장부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 그 장부를 덮을 때가 되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벌점이 아닙니다. 그 세월을 도망가지 않고 다 살아냈다는 훈장입니다. 방법은 잠자리에서 합니다. 불을 끄고 누우셔서 한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얹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나에게 속으로든 소리 내어서든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뭔가 실수를 하셨더라도 똑같이 말해줍니다. 실수한 날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옛일이 또 떠오르면 두 번째 연습을 이어 붙입니다. 아, 후회의 구름이 또 지나가는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준 다음 가슴 위에 손바닥 온기로 마음을 돌려옵니다. 김옥분 어르신은 이 연습을 석 달쯤 하시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그 옛날 일을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말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말아주시던 국수만 기억나요. 어르신은 그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후회의 방은 대부분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잠겨 있습니다. 열쇠도 처음부터 우리 손에 있었고요. 김옥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사과를 해야 하나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자책을 끝내는 좋은 문이지만 유일한 문은 아닙니다. 상대가 곁에 있고 말할 기회가 있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되었다면 김옥분 어르신처럼 짧게 건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하실 것 없습니다. 그때 그 말은 미안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미 세상에 없거나 연이 끊겼거나 꺼내면 오히려 상처가 덧날 사이라면 마음으로 하는 길이 있습니다. 종이, 반장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붙이지 않을 편지입니다.
그때 못한 말, 하고 싶었던 말을 적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씁니다. 이제 이 일은 여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고이 접어 두시든 태우시든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먼저 간 형제에게, 젊은 날의 나 자신에게 받는 사람이 없는 편지가 쓰는 사람은 살립니다. 20년 묵은 말도 종이 위에 내려놓으면 그날 밤 어깨가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신기하게도 말이 되어 나온 짐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7번째 연습입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바깥을 향합니다. 아침마다 세 사람의 잘되기를 비는 연습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 잘되기를 빌 여유가 어디 있나. 게다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남 잘되는 소식에 배부터 살살 아픈 것이 솔직한 사정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에는 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비는 마음의 덕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빌어주는 그 사람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12분 동안 건물 안을 걸으며 눈에 띄는 사람마다 속으로 이렇게 빌게 했습니다. 저분이 행복하시기를. 겨우 1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걷기가 끝난 뒤 재어보니 이렇게 빌면서 걸은 사람들은 불안이 줄고 행복감이 올라가고 남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까지 커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 견주면서 걸은 사람들은 그런 효과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좁히고 축복은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12분 만에 드러난 셈입니다. 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멈춤 1분이 끝난 자리에서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식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고마운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마음이 넉넉한 날에는 서운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을 한 명 떠올립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속으로 한 문장씩 빌어줍니다. 부디 몸 건강하시기를, 부디 마음 편안하시기를.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 번째가 도저히 안 되는 날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한금순 어르신은 요즘 아침마다 아들, 딸,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분 순서로 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 목록 맨 끝에 슬그머니 어르신 자기 자신의 이름도 올리신답니다. 그날 하루가 유난히 순한 날이 된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실 겁니다. 축복 연습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사다리를 하나 놓아드리겠습니다. 미운 사람 축복은 이 연습의 꼭대기 칸이지 첫 칸이 아닙니다. 첫 칸은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부터입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등짝길 아이, 폐지 수레를 끄시는 어르신, 버스에서 마주 앉은 낯선이, 그분들에게 속으로 한 줄, 오늘 하루 편안하시기를. 이것이 첫 칸입니다. 둘째 칸이 고마운 사람, 셋째 칸이 식구, 넷째 칸이 나 자신, 그리고 맨 위 칸이 서운한 사람입니다. 아래 칸에서 마음의 근육이 붙으면 위 칸은 어느 날 생각보다 수월하게 올라가집니다. 억지로 뛰어오르려다 마음만 상하지 마시고 한 칸씩 오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속으로만 하다가 어느새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좋은 쪽으로요. 마음으로 남의 복을 빌던 사람은 입으로도 복 비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서, 시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진지 드셨어요. 날 풀렸네요. 오늘따라 고우시네요. 한마디가 쉬워집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의 얼굴이 펴지고 펴진 그 얼굴을 보는 내 마음이 또 펴집니다. 복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라 먼저 비는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한금순 어르신도 요즘 시장에 가시면 예전에 좌판하던 자리 근처 상인들에게 꼭 한마디씩 건네신답니다. 많이 파시라고요. 40년 장사하는 동안에는 바빠서 못하던 말을 좌판을 접고 나서야 하게 되었다며 웃으십니다. 우리 입은 하루에 수백 마디를 합니다. 그 가운데 10마디만 복비는 말로 바꾸어도 우리 사는 골목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다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모든 연습이 흘러가 닿는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에 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버드 대학교의 그 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지금이 아닌 곳에서 보내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을수록 행복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은 대단한 일이 생겨야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올 때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 남은 날을 셈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해나 남았을까 하고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되씹는 동안에도 오지 않은 날을 두려워하는 동안에도 정작 오늘 하루는 창밖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래서 마음교실의 마지막 숙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천천히 먹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밥상 앞에 앉아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20번쯤 씹으면서 밥알의 단맛과 나물의 향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국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껴봅니다.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산책길 내내 하실 것 없이 딱 10걸음만 발바닥이 땅에 닿았다 떨어지는 느낌에 마음을 두어 봅니다. 밥맛을 느끼는 그 순간, 발바닥을 느끼는 그 10걸음 동안만큼은 마음이 어제의 후회에도 내일의 걱정에도 있지 않고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것이 마음 챙김이고 쉬운 말로 하면 그것이 제대로 사는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7가지 연습을 하루 일과에 어떻게 심는지 한금순 어르신의 요즘 하루를 빌려 통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긴 날숨을 5번 쉽니다. 밤새 머리맡 수첩에 적힌 낱말이 있으면 부엌에 나가 2칸 종이에 옮겨 심사를 합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 한마디, 오늘도 애쓰십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1분 멈춤을 하고 이어서 세 사람의 잘되기를 빕니다. 여기까지 다 해야 5분 남짓입니다. 그 분 오전에는 볕 좋은 시간에 나가 골목을 걷는데 처음 10걸음은 발바닥에 마음을 둡니다. 점심을 차려 드실 때는 그 한 끼를 천천히 20번씩 씹으며 드십니다. 상을 물리고 나서 다시 1분 멈춤, 오후에 전화나 이웃과의 일로 마음이 출렁이면 그 자리에서 구름 이름 붙이기와 숨 3번 다리를 씁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에는 달력 귀퉁이에 반줄 일기를 적고 3가지 잣대로 하루를 재워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긴 날숨 20번, 가슴에 손 얹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루를 닫습니다. 다 합쳐보십시오. 하루에 쓰는 시간이 2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연속극 반편 시간입니다. 필요한 살림은 수첩 한 권과 연필 한 자루가 전부입니다. 헬스장 다닐 것도 없고 무엇을 사드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히 권해드립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를요. 시작이 거창할수록 사흘을 못 가고 시작이 소박할수록 석 달을 갑니다. 우리가 평생 살림에서 배운 이치 그대로입니다. 오늘 하루에 사는 연습에는 밥과 걸음 말고도 좋은 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일부러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봄에는 목련이 벙그는 것을, 여름에는 소나기 지나간 뒤에 하늘 냄새를, 가을에는 감나무에 남은 볕을, 겨울에는 눈 내리는 소리 없는 소리를요. 철마다 하늘이 다르게 차려주는 상인데 우리는 바닥만 보고 걷느라 평생 그 상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받으면 됩니다. 공짜이고 줄 설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차 한 잔의 문입니다. 믹스 커피든 둥글레 차든 하루 한 잔은 무엇을 하면서 마시지 말고 마시는 일만 하며 마셔 보십시오. 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오는 것, 김이 올라오는 것, 첫 모금의 맛, 그 3분이 훌륭한 멈춤이 됩니다. 좋아하시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하며 흘려듣지 말고 하루 한 곡은 자리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젊은 날 즐겨 부르던 노래를 그렇게 들으면 노래 한 곡이 마음 목욕 한 번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분은 사람입니다. 손주와 통화가 되는 날 텔레비전을 끄고 그 목소리만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학교에서 뭘 했다는 그 두서없는 이야기를 중간에 밥은 먹었니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상대는 그것을 귀신같이 압니다.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정말 듣고 있구나 하고요. 그 느낌이 쌓여서 아이는 커서도 전화를 걸어오는 손주가 됩니다. 마음이 지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나를 살리고 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이런 문이 이미 여러 개나 있습니다. 새로 만들 것 없이 있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 전체를 받쳐주는 연구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는 80년 넘게 이어져 온 세계에서 가장 긴 사람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삶을 젊은 시절부터 89까지 따라가며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지켜본 연구입니다. 그 긴 세월 끝에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뜻밖의 소박했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한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혈압약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 우리 노후의 건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연습들은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릎 운동만큼 실속 있는 마음의 근력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근력 운동은 돌고 돌아 결국 몸으로 돌아옵니다. 마음과 몸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 혈압도 혈당도 다스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입맛이 없어져 끼니를 거르게 되고 기운이 없으니 걷기가 줄고 걷기가 줄면 무릎과 근육이 또 약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된 짐이 몸의 짐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긴 날숨으로 깊이 잔 하루는 내일 아침에 혈압을 돕고 내일 낮에 걸음을 돕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보는 일은 몸 관리의 격가지가 아니라 아예 그 뿌리 쪽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물론 이미 드시고 계신 약이 있다면 그대로 잘 드시고 정기 검진도 거르지 마셔야 합니다. 마음 연습은 약과 병원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우리 하루를 받쳐주는 또 하나의 다리입니다. 다리가 둘이면 우리 노후가 훨씬 든든하게 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천의 새벽에
천장을 보던 사람이 있었듯이 순천에도, 원주에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동네에도 같은 밤을 보내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해 보여서 몰랐을 뿐입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며 웃던 그 동무도, 시장에서 늘 씩씩하던 그 언니도, 집에 돌아가면 저마다의 새벽 3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은 혼자 쓰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서로에게 마음 교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안색이 어두운 동무에게 요즘 잠은 어떠냐고 한마디 물어봐 주는 것, 그것이 교실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도 같이 넘은 사람들인데 마음 고개라고 같이 못 넘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한금순 어르신의 요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 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한 해가 조금 넘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날은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40년 몸에 벤 시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달라진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에 걱정 세탁기가 돌기 시작했다면 지금은 누운 채로 긴 날숨을 20번 쉬고 대개는 다시 잠이 듭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봄에 손주가 놀러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어르신은 그 말이 평생 들은 어떤 칭찬보다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얼굴이 펴져야 자식들 마음이 놓이고 우리가 웃어야 손주들이 더 자주 안깁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은 나 한 사람 편하자는 일이 아니라 결국 온 식구를 위한 일인 셈입니다. 마음교실 동무들의 요즘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판술 어르신은 얼마 전 그 동창이 크게 아프다는 소식을 건너 들으셨답니다. 몇 해 전 같으면 쌤통이다 싶은 마음과 그런 자신이 미운 마음이 뒤엉켜 또 며칠 밤을 설쳤을 텐데 이번에는 담담하게 쾌차하시기를 빌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남의 편지만 나르던 그 손으로 요즘은 옛 동료들에게 손편지 쓰는 재미를 붙이셨답니다. 김옥분 어르신은 요즘 일주일에 사흘 아들 국수집에 나가 만두를 빚으십니다. 예전에는 그 가게 문턱을 넘을 때마다 옛일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아들과 나란히 서서 일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같은 가게, 같은 아들인데 달라진 것은 어르신의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세 분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연습,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오래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 분은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이나 국밥집에서 만나 서로의 서랍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지난주에 넣은 걱정이 어찌 되었는지, 거울앞 한마디는 며칠이나 했는지, 숙제 검사가 아니라 안부 인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음 맞는 동무 한 분과 짝을 지어 보십시오. 전화로 한 주에 한 번 서랍 안부만 물어도 됩니다. 운동도 혼자 하면 작심삼일인데 동무와 하면 3년을 가듯이 마음 연습도 곁이 있으면 길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물어봐 주는 사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 80년 연구가 찾아낸 보약, 따뜻한 관계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 연습들을 오래 이어가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석 달 고비입니다. 고비를 넘기는 첫째 요령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입니다. 그날 무엇이든 하나라도 하셨으면 잘했든 못했든 동그라미 하나. 사람 마음이 묘해서 이어진 동그라미를 보면 끊고 싶지 않아집니다. 둘째 요령은 빼먹은 날 자신을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흘을 걸렀어도 나흘째 다시 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어가는 중입니다. 화초에 물 주는 것을 며칠 잊었다고 화분을 내다 버리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물을 다시 주면 됩니다.
6번째 연습에서 말씀드렸지요. 지나간 일로 자신을 때리지 않는 것, 그 연습은 이 연습들을 이어가는 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일주일짜리 숙제 하나만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는 7가지를 다 하려 하지 마시고 2가지만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1분 멈추기, 그리고 밤에 가슴에 손 얹고 한마디 하기. 아침에 1분과 밤에 한마디, 이것으로 하루의 양쪽 문만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우리 몸이 먼저 알려줄 겁니다. 아침 얼굴이 조금 순해지고 밤 이불 속이 조금 조용해지는 것으로요. 그 작은 달라짐이 느껴지면 그때 걱정 서랍이든 축복이든 마음 가는 것을 하나씩 보태시면 됩니다. 밥상도 한 가지 반찬부터 늘려가듯이 말입니다. 얼마 전 마음교실 마지막 시간에 진행자가 어르신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나를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시냐고요. 한금순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천장만 보고 있던 그때의 나에게 7가지를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 대답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좋은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첫째, 하루 3번 1분씩 멈추어라. 보따리는 고갯마루마다 내려놓는 것이다. 둘째, 감정이 올라오면 이름을 붙여주어라. 너는 하늘이지 구름이 아니다. 셋째, 마음이 급한 밤에는 내쉬는 숨을 길게 하여라. 하루 5분이면 된다. 넷째, 걱정은 2칸으로 나누어라. 내 손을 떠난 일은 서랍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나만 하여라. 열에 9은 오지 않는 손님이다. 다섯째, 남의 무례에는 23번의 다리를 놓고 아침 거울 앞에서는 네가 너에게 박수를 쳐주어라. 여섯째, 지나간 일로 너를 때리지 마라. 주름은 벌점이 아니라 훈장이다. 일곱째, 아침마다 세 사람의 잘되기를 빌어라. 그 복은 비는 사람에게 먼저 돌아온다. 그리고 밥 한 끼는 천천히 오늘 하루를 살아라. 7가지가 많게 느껴지시면 우선 3가지만 골라보십시오. 하루 3번의 멈춤, 걱정, 서랍,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것도 벅찬 날이라면 오늘 밤 딱 하나만 하십시오. 불을 끄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만 끼워지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순하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금순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어놓으며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새벽에 홀로 깨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 드리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잠 못 드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그만큼 애쓰며 살아왔다는 증거라고요. 평생 식구들 보따리를 이고 온 어깨이니 이제는 그 보따리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요. 제천의 새벽에도 순천과 원주의 새벽에도 같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제 조금씩 잠을 되찾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곁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슬며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어느 집 새벽 3시를 바꾸는 다리가 됩니다. 댓글에는 오늘 밤 서랍에 넣고 싶은 걱정 하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서랍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같은 마음 교실에 앉아있는 셈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부디 보따리는 마루에 내려놓으시고 가슴에 손 얹은 그 온기만 안고 가볍게